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직접 체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하원이 불법 입국을 반복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민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찰리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하며 급진적 좌파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4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뉴욕시장과 협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맘다니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생각한 문제였다며 맘다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몇 개월 사이 맘다니와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비록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모든 나이들에게 안전한 도시, 모든 가족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비전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공식 지지가 밝혀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뉴욕주지사가 공산주의자를 차기 뉴욕시장에 공식 지지했다며 이는 충격적이며 뉴욕시의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며 뉴욕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 후보는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직접 체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ICE가 뉴욕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민자 권리단체들이 법원 출석 이민자에 대한 체포는 불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체포 공포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적 절차 접근권과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스텔 판사는 ICE의 체포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 앞에서의 체포는 ICE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법원 내 체포 관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ICE는 단속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불법 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외곽 프랭클린 파크에서 ICE 단속 도중 한 멕시코 국적 남성이 도주하며 요원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났고, 이에 ICE 요원이 총을 발사해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요원이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ICE의 구금시설은 포화 상태로 톰 호먼 국경차르는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매일 침대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기 구금 중인 이민자는 6만 1천여 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보유한 수용 침대는 6만 5천 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방하원이 불법 입국을 반복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민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스톱 불법 입국 법안은 불법 입국을 반복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 대해 최소 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226대 197로 가결됐으며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상원 안건도 추진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법안에 대한 지지와 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처벌 수위는 크게 강화됩니다.
불법 입국을 반복하다 체포되면 기존 2년형에서 5년형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추방 후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는 최대 10년형에 처해지며 재입국과 동시에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5년형에서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불법 입국과 중범죄를 반복한 경우에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여성 케이트 스타일리를 기리며 케이트법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 법안인 레이큰 라일리 법에 이은 두 번째 초당적 이민 규제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스톱 불법 입국법이 최종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규모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작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사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커톤 2025 나사 국제 스페이스 앱스 챌린지가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뉴욕 용커스에서 열립니다. 2025 나사 스페이스 앱스 챌린지가 10월 4일부터 5일 뉴욕 용커스 YWCA에서 공식 개최됩니다. 용커스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이 행사를 총괄 지휘하는 셰픽 맥콜리 매니징 디렉터와 멘토로 참여하는 이소영 뉴욕 다문화협의회 회장은 12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나사 스페이스 앱스 챌린지는 매년 160여 개국에서 동시에 열리며 약 4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커톤으로 나사 전문가들이 나사의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설계한 과제를 전 세계 참가자들이 우주, 지구, 환경, 기후,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실제 문제 해결에 도전할 전망입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총 18개의 공식 챌린지가 제시되며 참가자들은 AI를 적극 활용해 챌린지를 풀게 됩니다. 또한 우수 프로젝트는 나사 및 국제우주기관의 심사를 통해 글로벌 10대 수상작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Yeah, so this is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ike the NASA International Space App Challenge. We are competing with 300 cities around the world, 450 locations. One of them is actually Seoul, South Korea. So even though we're competing with them, we are collaborating with them. They're going to be coming on live. One of our activities is Observe the Moon Night. So we're going to be watching the moon here in New York, live in Korea. They're going to be broadcasting it. And then later that evening for us, our Eastern time with the time zones, they're going to be seeing our moon. So that's an educational period for the children and things like that to really see what the moon landscape does in different phase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o they're part of it. 4일 날은 제가 또 한국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음식도 과학이다. 음식이 스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뭐 컬리너리 쪽으로 요리사가 되려는 학생들이나 음식점 한다든가 뭐 또 뭐 특별한 그런 버블티 같은 걸 팔고 그러는 데는 과학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음식을 매일 먹는 거를 매일 또 음료수를 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관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한국의 음식을 또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소영 멘토는 음식도 과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4일 오후 2시부터 한국 음식을 선보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한인사회와 더불어 학생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달관 측의 밤, 예술 워크숍, 맞춤형 스니커즈 제작, 만화 창작 세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가 등록은 이달 30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받고 있으며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9개국 국민의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 수천 명들이 입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일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국가 국민의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수천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 입학을 앞두고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가능성과 공공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2개국 국민에게는 모든 비자 발급이 중단됐고 베네수엘라, 쿠바 등 7개국은 학생 관광 비자에 한해 발급이 제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유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AP는 작년 5월부터 9월 사이 연방국무부가 발급한 학생 및 교환 비자 수치를 바탕으로 입국 금지 국가 출신 약 5,700명의 유학생이 올해에도 입국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입학 허가를 받고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 유학길조차 밟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하며 급진적 좌파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범행 동기와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14일 주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일러 로빈슨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중인 트랜스젠더 연인과 오랜 기간 동거해왔다며 연인은 로빈슨의 범행 계획을 전혀 몰랐고 수사 당국 요청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콕스 주지사는 로빈슨은 좌파적이고 급진적인 온라인 문화, 어두운 익명 공간에 심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거 연인 문제와 커크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와 연결됐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로빈슨은 현재 조사에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으나 동거 연인은 경찰에 범행 관련 메시지 등 증거를 제공하며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콕스 주지사는 로빈슨을 둘러싼 급진화 경로, 가족, 연인 등 사회적 관계망, 네트워크 상행적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는 온라인상 사후 비하 파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커크 암살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자업자득이다 죽어서 다행이다 같은 조롱 비하 게시글을 작성했던 항공사 승무원, 대학 교수, 방송평론가 등 최소 15명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사건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3일 커크의 죽음이 국제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크를 추모하는 행사는 런던과 베를린, 마드리드, 로마 등 주요 유럽 도시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그는 정치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지만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애도 성명을 내며 깊은 애정을 표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SNS를 통해 끔찍한 살인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젊은 가정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역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유럽의 우파 및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커크의 암살을 좌파 세력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신앙과 자유의 수호자를 잃었다며 이 죽음은 증오를 퍼뜨리는 좌파 탓이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의 바르델라 대표는 좌파의 비인간적인 수사와 불관용이 빚은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시아 등지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보수단체들이 추모 집회를 열어 커크를 자유의 상징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러한 현상을 포퓰리즘의 국제적 수렴이라고 분석하며 찰리 커크가 그 중심에 서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미국 내 우익 활동가를 넘어 트럼프의 반세계화 민족주의 의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커크는 미국 밖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 포퓰리즘 세력을 잇는 연결고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으로 사망한 찰리 커크를 기리는 공식 추모식이 오는 21일 애리조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는 커크를 추모하는 공식 행사를 애리조나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7만 3천 명까지 수용 가능한 이 스타디움에는 수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추모사를 전할 예정이어서 우파 진영의 대대적인 결집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는 젊은이들을 돕고자 했던 훌륭한 인물이었다며 커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추모 분위기 속에서 커크 유족을 위한 지원금과 행사 후원금도 현재까지 600만 달러를 넘겼으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고펀드미를 통한 자발적 기부가 이어졌고, 터닝포인트 액션이 개설한 공식 모금 계좌에는 125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터닝포인트 USA는 커크가 이끌던 단체로 애리조나를 거점으로 전국적인 보수 청년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커크는 미국 내 보수주의 청년층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의 암살 사건은 미국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우파 진영의 결속을 촉발시켰습니다. 터닝포인트 측은 커크 가족과 우리 단체에 보내준 사랑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안전과 경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연방대법관의 경호 강화를 이유로 5,800만 달러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신청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경우 법원의 경비 업무를 주관하는 연방보안관실이 대법관의 추가 보호 활동에 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보낸 예산 신청서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개정하는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과 상호관세를 둘러싼 대통령의 권한 등 미국 헌정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자칫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9명 정원인 대법원의 구성은 현재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절대적 우세를 점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경호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증액 방안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의회가 스스로 의회 경찰에 대한 예산 투입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너무 늦은 금리를 지금 당장,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늦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칭할 때 자주 쓰는 말로 파월 의장이 자신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불만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주택이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컷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현재 연 4.25%에서 4.5%인 기준금리를 9월에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4%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0.75%포인트 내릴 확률은 78.4%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오는 16일과 17일 FOMC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해고 태풍이 몰아치며 7개월간 무려 8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조사기관 챌린저 그레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내에서 발표된 해고 규모는 총 80만 6,400명으로 이미 2024년 한 해 전체 해고자 수였던 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나 급증한 수치로 특히 연방 공무원을 포함해 테크와 소매업, 비영리 분야까지 해고가 광범위하게 퍼지며 미국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방 공무원들은 올해 7개월간 29만 2천 명이 해고됐으며 이는 연방 공무원 230만 명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테크 업계에서도 같은 기간 8만 9천 명이 해고됐으며 이는 AI 시대에 대비한 구조조정으로 자동화에 대체 가능한 직무부터 정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6만 6천 명보다 36% 늘어난 수치입니다.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매업에서도 전년 대비 249% 급증한 8만 500명이 해고됐습니다. 또한 연방계약 취소와 지원금 삭감 여파로 비영리 단체에서도 1만 7,800명이 해고돼 전년 동기 대비 413%나 폭증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지금 젊은 층 취업난과 낮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해고 증가까지 겹쳐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해고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만 55세 이상 고객에게 항공 운임을 최대 15% 할인해주는 골든 에이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의회 예산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과 관세 정책, 순이민 감소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이즈 구호 프로그램의 일부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환자 치료가 중단되고 구호 사업이 폐지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만드는 제약회사 최고 경영자가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폐증 발병 원인으로 타이레놀을 언급하지 말라며 로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의 한인 데이비드 민디권 부부 소유 저택이 최근 3년간 주 전체 매매가 중 최고인 1,770만 달러에 팔려 화제입니다. 이민당국이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 구금한 것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공장 건설이 2-3개월 지연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업체인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며 추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HBO 채널의 의학 드라마 더 피트와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 애플 TV 플러스 코미디 드라마 더 스튜디오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주요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